이번 시간부터 이제 세액 감면과 공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20페이지 보시면 되고, 순서를 보통 세액 공제 감면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세액 감면과 공제라고 쓴 이유는 적용을 할 때 순서가 세액 감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세액 감면과 공제 이렇게 외우면 그 글자 순서가 우리가 적용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그때 적용 순서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가 세액 감면부터 받고,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안 되는 세액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되는 세액 공제를 마지막에. 당연하겠죠? 일단은 당장 필요한 것부터 받고, 그 다음에 2월 공제 되는 것은 나중이라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미루는 것이 당연할 것이니까 적용 순서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제 감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일반 원칙이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물론 제가 이제 이 교재에다가 쭉 써놓은 걸 보시면 대략적으로 파악은 되시긴 하지만, 특이한 경우가 됐을 때는 꼭 문의하시고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읽어드리면, 동일 사업연도의 공제 감면은 건별로 중복 가능한 경우와 중복 배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건별로 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연도하고 2월 된 거하고는 중복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투자세액 공제는 같은 연도 거는 중복이 안 되는데, 2021년도에 투자세액 공제 받은 것이 최저한세에 걸려서 2022년도에 넘어온 것이 있다면 그거는 2022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월 된 2021년도에 공제 못 그때 투자했는데 공제 못 받고 넘어와서 2022년도로 넘어온 것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 당해년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요건 참 알고 계시고요. 이제 20페이지 하반부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말씀드리는데, 이제 주로 해당되는 업종이 이제 제조업, 건설업, 그 다음에 음식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기장하는 거래처들이 다 수도권 바뀌니까 수도권 밖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도권일 경우는 율이 달라지니까 그때는 또 따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밖에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100%다 해주고 5년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 8천만 원 이하 매출되는 그런 그 청년 창업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또 역시 그 100%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청년 아니고 일반 좀 나이가 먹은 사람이 한 창업 중소기업은 50%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0% 말고 고용을 추가로 이제 늘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두 명으로 늘거나 두 명이 네 명으로 늘고 이렇게 더블로 늘죠. 그러면 50% 말고 추가해서 50%까지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저기 5년간 그 2월에도 공제될 수가 있죠. 5년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고요. 2월 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끝나는데 5년 동안 이 제도를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을 저도 이제 그전에 이게 좀 저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음식업은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커피숍은 안 되고요. 또 베이커리는 돼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는 어떻게 하냐 찾아봤더니, 그러면 베이커리와 카페를 구분 격리해서 따로 이게 소득 구분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쉽게 말하면 베이커리 카페 중에서 카페는 안 되고 베이커리는 되고 뭐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음식점 예를 들어서 뭐 한식당, 일식당은 당연히 되지만 그냥 우리 일반 그 커피숍, 우리 거래처 중에 더리터 뭐 이런 것들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소득 구분 계산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이제 그 해당되는 업종, 제조업이면 제조업, 건설업이면 건설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종과 관련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해줍니다. 근데 그 소득을 알려면 소득을 나눠야 돼요.
이제 소득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 전부 그 세액 감면 공제 다 설명드리고 나서 몇 페이지냐면 24페이지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으시려면 소득 구분 계산을 해야 된다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투자세액 공제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되는 부분은 최저한세에 대한 개념을 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다음에 또 이것도 20 후반부에 가면은 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24페이지 하반부에 있네요. 그때 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일단은 최저한세는 최소한 이 세금은 내야 된다 해서 아무리 감면이 많으면 그 감면을 다 해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에서 50% 적용받는 것은 최저한세가 되고, 100% 되는 청년 창업중소기업하고 8천만 원 이하 기업, 그리고 그 일반 창업중소기업도 고용을 증대하게 되면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100%다 해준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이제 법인세만 이제 보통 20% 정도 되는데 최저한세가 7%거든요. 다 해준다고 해놓고 7% 내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다 해주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세금이 아예 없는 거고, 그냥 일반 그 30대 이상 뭐 40대들이 창업해서 하는 중소기업은 50%를 감면을 해주고, 그 대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0% 적용받는 데는 그 50% 감면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5%다고 하면 그래도 5%만 내는 게 아니고 7%를 내는 거고, 20% 감면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20%까지 아니고 이제 2억 미만은 10%고 이제 2억 이상은 이제 20%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5% 나온다고 보면, 거기서 이제 반쯤 되면 이제 7.5%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 공제 받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한세 7%보다 높으니까.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감면은 기본적으로 2월 공제가 안 돼요. 그냥 그때 못 써먹으면 다 끝나는 거.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것도 감면은 또 좋은 게 대부분이 또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공제들은 공제해주는 대신 공제 금액의 보통 20% 정도를 다 농어촌 특별세로 내는데, 이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하고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 결정, 기한후 신고, 경정시 감면 배제는 각 제가 감면 공제마다 다 써놨는데 여러분들 특별하게 뭐 해당되실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우리가 거의 항상 매년 하는 거, 굉장히 많은 업종, 도소매, 그 다음에 주로 제조업, 건설업, 뭐 주로 이제 그쪽에서 많이 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쪽 전주, 전라북도 지역에 해당된다고 보고 제가 율을 적어놨으니까, 만약에 수도권이나 이런 데 거래처가 생기면 율 적용이 달라지니까 그건 조심하시기 바라고, 보시면 도소매 병원 중에서 소기업, 이제 중소기업도 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보면 소기업이 있고 중기업이 있어요. 그 밑에 좀 이따가 이제 소기업, 중기업 구분이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긴 한데, 소기업은 10%고 좀 더해주죠. 중기업은 5%. 그 외에는 기타는 소기업은 30%, 중기업은 15%. 즉 기타라는 게 주로 제조업, 건설업이겠죠. 그리고 감면세액의 한도는 1억 원인데 뭐 거기서 근로자 감소해서 빼는데, 거의 해보면 저희 거래처에서 뭐 감면 뭐 세액이 뭐 1억이 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당되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면 병원 되고, 거기 보면 의원은 제외돼 있죠. 근데 의원 중에서 그 매출이 아니 소득 금액이 1억 이하이면서 이제 요양급여를 80% 이상 하는 이제 그런 그 의원이나, 그다음에 의원은 의원 중에도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 되고, 자동차 정비 공장 되고, 뭐 나머지 되는 업종도 쭉 있어요.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해당되는 업종 필요하시면 교재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정되는 의원을 할 때 소득금액 1억 말고 요양급여 비율이 80%로 돼 있는데 법상으로는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주는 금액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의 취지는 우리 의원 기장 해보면 알지만 비보험과 보험 있죠. 그러니까 그 보험 전체를 사실은 법의 취지는 얘기하는 건데 문구상 그걸 잘못 적었다고 제가 예전에 국세청하고 얘기해봤더니 그거는 공단한테 주는 돈만 따지는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통 내과나 소아과 같은 거 하면 대부분이 이제 보험이 80% 넘어가는데 거기서 아주 그 법적인 문구만 보면 요양급여는 그 공단에서 받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기업과 중기업은 예전에는 복잡했는데 지금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요것만 보시고 한번 더 구체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제조건설은 80억, 도소매는 50억, 나머지 업종은 10억 이상이면 중기업 여부를 구체적으로 체크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소득구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하고 투자세액 공제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투자세액 공제 중에서 전기에 넘어온 거, 전기에 최저한세로 공제 다 못 받고 넘어온 거하고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전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요. 이것도 감면이기 때문에 2월 공제는 안 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제가 써놨는데 금액 계산하는 것은 전에 4년치 평균하고 비교해가지고 증가한 거 50%하고 단기 발생분의 25%하고 선택하는데 보통 계산해보면 단기 발생분이 많기도 하는데 요것도 조금 계산하는 게 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서 좀 헷갈리시면 요것도 반드시 문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구개발비를 경상연구개발비라는 판관비로 잡거나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잡거나 어떻게 잡는가하고는 무관하고 이거는 발생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달 급여를 안 줘서 1월 달에 줬다 해도 그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 예외적인 게 디자인 이런 거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어도 되는 건 있어요. 참고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잡는 게 인건비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연구원 및 직접 지원부서 인건비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실제로 이분들이 정말로 연구 개발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법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구 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빼냐면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 시장 조사 판촉, 그 다음에 반복적인 정보 수집,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경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 이런 것들은 다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 거래처 중에 연구개발비를 적용받는 데가 있긴 한데 정말 이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연구개발만 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에서 반도체만 연구하거나 핸드폰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되는데 우리 거래처 중에서 연구개발 부서만 있다고 해서 거기에 연구원으로 등재됐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조사가 나오면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런 데 있는 데는 다시 한번 꼭 그 거래처하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할 거다라는 거를 꼭 주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건비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다 포함되고 산재보험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장부계상 하실 때 아예 요쪽 급여하고 그 보험 요 세 가지는
별도로 계정 과목을 뭐 경상 연구개발비나 해가지고 번간비로 따로 빼버리시는 게 좀 장부하시기가 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보험 따로 빼려면 또 일일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그냥 금리와 임금 해버리면 또 복잡하시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수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부인된다. 이건 뭐냐면 누가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또 그거는 그쪽 관련된 인건비를 빼도록 돼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애매하긴 하죠. 이 사람들이 연구개발도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 누가 일 줘가지고 일도 하고 이러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 전체 일하는 시간 중에서 그 수탁받은 연구개발 용역과는 수행하는 시간이 반절이면 전체 인건비 반절은 빼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건 일단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일체험공제도 저기 특수관계자를 제외하면은 요것도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견본품, 원재료, 시약류도 인정되고, 뭐 소모품이나 복리후생비는 당연히 제외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 인력 개발을 하는데 그 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이거는 세액공제를 아예 안 해줍니다. 요거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하고 다 중복이 가능하고 최저한세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 이게 진실하면 세금이 거의 안 나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파격적이고 좋은 그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론적 근거는 돈 못 벌고 열심히 연구개발하니까 세금 빼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는 돈 버는 직원인데 그거를 연구개발 인력개발하는 직원인 것처럼 연구원 등재된다고 해서 나중에 괜찮은 건 아니니까 요거는 꼭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2월 공제가 모든 공제가 다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부칙 이런 걸 참조해서 정리하면 2015년 발생분부터는 전부 2월 공제가 10년입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칙 규정을 넣어서 2015년 발생분부터, 왜냐하면 2월 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됐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조사 나오면은 연구원들 연구 노트까지 다 보자고 그래요. 실제로 연구한 건지. 그래서 연구인력개발비 개상하는 회사는 제대로 연구원이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오늘은 다 22페이지에 있는 세액공제 다 할게요. 통합투자 세액공제 말씀드릴게요. 세액공제 중에서 이 투자세액공제는 매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그 다음에 무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바뀌다가 또 이제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됐고, 율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10%,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뭐 여러 가지 요건이 되면 더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규에 의하면 전기료 절감 목적의 태양광 설비는 적용 안 된다고 돼 있어서 보수적으로 태양광은 그냥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투자, 기존 설비 보수 유지 수준의 자본 지출은 안 되고 완전히 이제 바꾸는 거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뭐 바로 그냥 당연인도 사가지고 당연인도 지출을 하는 것은 문제 없는데, 굉장히 이제 큰 기계를 들인다거나 이래서 2년 이상에 걸친 투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실지출해 가고 진행률 금액 좀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행률 계산은 우리가 계산 못 해요. 저쪽에서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가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게 거의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실지출액,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으면 계약금과 중도금 요렇게 중간에 걸쳐 있는 그 실지출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요것도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복잡해서 우리가 보통 이 세액공제 방식 중에서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이 경우에 그 전년 대비 평균 임금 증가율이 3.0%, 그 전에 뭐 율이 3.6, 뭐 3.8 이렇게 좀 달랐는데 이번 연도는 3.0입니다. 3.0%를 초과시 초과분의 20%를 세액공제 해주는 거고요. 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이 가능하고 최저한세 적용되고 2월 공제 10년이고 농어촌 특별세 과세된다는 거
아시고, 요거는 좀 복잡하거나 금액이 미미하면 앞으로 뭐 그렇게 많이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하자고 할 때 이후에는 그냥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